이번에 집필하신 바로 이 책, 제가 들고 있는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이제 구축 가이드 책은 한국의 이제 현실에 맞춰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되짚어보는 내용으로 이제 구성된 느낌을 저는 받았습니다. 제가 이제 목차 읽어보고 이제 본문 이렇게 한번 훑어보는 과정에 있어가지고 상당히 이제 한국적인 그런 현실 자체를 잘 반영한 책이라고 저는 이제 생각이 이제 들었는데요. 집필하신 내용 중에서 가장 힘을 이제 주고 가장 이제 포인트를 맞춘 그런 부분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적용하는 현장을 돌아다니다 보면 그 생각만큼 잘 적용 내지는 구축이 잘 안 되는 경우를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그냥 편하게 불시착하는 사례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사례를 돌아다 보면 적합하지 않은데 억지로 적용을 해서 좀 더 안 좋은 상태가 되거나, 아니면 너무 과하게 서비스를 작게 많이 나눠 가지고 몇 명 안 되는 인원이 수십 개의 서비스를 관리하기 때문에 부담이 늘어나는 케이스가 생기거나, 아니면 구축에 관련해서 준비가 덜 돼 있는 상태에서 무리하게 프로젝트를 시작했다가 데이터베이스를 나눠서 구현하는 것에 대한 그 어려움으로 이제 실질적으로 겉에만 비슷하게 보이고 백엔드에 있는 내부를 보면 모놀리식과 큰 차이가 안 나게 구현하는 그런 사례를 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겉으로는 분리돼 보이지만 자신 있게 독립적으로 배포는 하기 어려운 상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케이스를 막고자 하는 게 가장 큰 목표였고요. 그래서 어떤 케이스에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가 적합한지, 그리고 서비스는 어느 정도까지 나누면 가장 안전한지 혹은 ROI가 좋은지,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를 분리한 상태에서 개발하는 데 필요한 그런 개발 스타일, 팁들을 담는 데 주력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결국은 아까 말씀하신 현업에서 여러 가지 이제 실제 이제 우리가 부딪히는 상황, 그리고 그 부딪히는 상황 자체를 갖다가 어떤 식으로 이제 해소하면 좋을지, 그리고 이제 그 해소하는 과정에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이제 팁을 이제 담은 이런 이제 아주 실무적인 관점에서 이제 집필한 책이라고 이제 보여지는데요. 이 독자, 어떤 독자가 이 책을 읽으면 가장 어떻게 보면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에서 이해를 잘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요거를 현업으로 잘 응용하거나 적용할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는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에 관심이 있거나 구현을 하거나 적용할 모든 분들이 대상이라고 생각하고요. 시스템의 차기 모습을 기획하는 기획자, 시스템 오너, 혹은 프로젝트를 준비하시는 PM, 아니면 설계나 개발을 리딩할 PL, 아니면 아키텍처를 어플리케이션이나 그 인프라 관점에서 아키텍처를 고민하는 아키텍트, 다 관심을 가질 만한, 다 도움이 되는 내용을 찾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이제 결국은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관련해서 관심 있는 뭐 실제로 아키텍트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개발 그리고 이제 운영에 참가하는 이제 전방위적인 모든 분들이 다 대상으로 여러 가지 이제 실무적인 내용을 담았다고 이제 그렇게 이제 말씀을 이제 주셨는데요. 그러면 이제 책을 집필하다가요, 예를 들어 이 책을 집필하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을 건데 그 내용 중에서 현업에서 어떤 착상, 즉 이 책을 내가 이런 식으로 적어야 되겠다라고 이제 생각이 든 여러 가지 이제 사례들이 있을 건데 가장 기억 남는 사례 한 가지만 소개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사례는 그 일정이 정해진 프로젝트가 이미 착수를 했는데 고객 쪽에서 방향을 갑자기 틀어서 우리는 MSA를 적용하겠습니다. 그렇게 방향을 잡아주세요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지원 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프로젝트가 여건이 안 좋은 상황에서 시작하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은 그런 경우에 서비스를 여러 개 나누고 여러 가지 아키텍처 요소는 맞추지만 데이터베이스는 여러 가지 개발하는 거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첫 세미나 자리에서 먼저 그거는 안 좋습니다라는 그림을 그렸고, 책에는 그게 아마 껍데기만 마이크로 서비스라는 그림으로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그 그림을 보여드리면서 그렇게 하시는 거는 결과적으로 좋지가 않고, 왜냐하면 서비스가 많아져서 관리 포인트는 늘어나는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의 단점은 유지되고 백엔드에 있는 코드는 얽혀있기 때문에 모놀리식의 그 복잡해지는 단점을 동시에 가지는 단점만 모아놓은 아키텍처
이기 때문에 적용하시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대신에 그게 부담이 되시면 서비스의 개수를 차라리 줄이는 게 더 도움이 됩니다라고 가이드했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결국은 이제 저도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 관련 세미나나 이런 어떤 자리에서 전문가들 자리에서 항상 이제 논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잘못하면 모놀리스의 모든 단점과 마이크로 서비스의 모든 단점을 다 결합한 그런 이제 이상한 아키텍처가 나오기 때문에 이 양쪽의 장점을 어떻게 살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야 된다고 제가 이제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아마 그런 의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맞는 것 같습니다. 예, 그 프로젝트는 어떻게 잘 마무리하셨나요? 네, 그 프로젝트는 잘 마무리가 됐고요. 예. 정확하게는 그 당시에는 그렇게 이행을 안 했고요. 그거보다 1년 뒤에 다시 계획을 잡아서 이행을 했습니다. 예, 해피엔딩으로 끝나서 정말 이제 어떻게 보면 이 책을 집필하는 과정에 있어가지고 여러분들도 동일한 교훈들 잘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이크로 서비스를 설계하고 구현하다 보면요,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난관에 부딪히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실제로 이제 그런 일이 오늘 어디선가 벌어지고 있겠죠. 현업에서 흔히 고민하는 가장 큰 제약사항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이제 이런 제약사항이 걸린 상황에서 문제를 멋지게 풀어낸 경험 있으시면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장 큰 제약사항은 무엇보다도 데이터베이스를 분리한 상태에서 성공적으로 개발을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잘 못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번 해보고 나면 생각이 바뀔 가능성이 많은데, 가장 큰 문제는 보통 뭔가를 이행하기 전에 그 납기를 정해두고 일을 하고, 이 납기 자체가 타이트하기 때문에 중간에 한번 실패를 하면 돌아오지 못한다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저도 그게 되게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하지만 그런 틀에서 있기 때문에 실제로 뭔가 구현을 하다가 문제가 생겼을 때 다시 돌아오지 못한다는 생각에 확신이 들지 않으면 실제로 이행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가 풀리는 경우는 잘 해본 사람이 들어와서 같이 해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실제로 구축 프로젝트에 처음부터 끝까지 투입된 적도 있는데, 그렇게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의구심을 가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풀어주는 방법은 걱정하는 것들을 예를 들어 그 이전 시스템을 놓고서 전수조사를 해서 걱정하던 포인트들을 다 조사한 다음에 요건 요렇게, 요건 요렇게, 요건 요렇게 이런 식으로 구현이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사람들이 안심을 하고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뭔가 멋지게라기보단 어떻게 보면 편한 말로 그냥 노가다를 해서 풀어내는 거긴 하지만,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실제로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가지게 되는 그 변화 자체가 상당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이제 변화의 관리라는 측면에서 지금 굉장히 이제 중요한 이제 포인트를 이제 지적해 주셨는데, 누구든지 변화 자체를 아주 반기는 사람은 없습니다. 뭔가 바꿔야 되고요, 부담도 되고, 그리고 이제 실패라는 이제 위험성 앞에서는 다들 약해지는 그런 마음이 들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요거를 하는 과정에 있어 가지고 성공할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 그리고 이제 그 자신감을 실제 수행으로 옮기는 그런 어떤 테크닉, 기교들이 이제 필요한데요. 결국은 이제 아까 말씀하신 내용은 뭐냐면 바로 그런 변화 관리를 위해 가지고 실제로 우리가 as is, to be 양쪽을 놓고 요게 어떤 식으로 될지에 대해서 미리 고객한테 이제 보여주는 그런 청사진 같은 거를 보여줌으로써 고객을 이제 안심시킬 수 있는 그런 기법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제가 지금 받아들였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더 질문이 있습니다. 만일 고객 자체가 이제 내부 고객도 있고 이제 외부 고객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내부 고객은 우리 같이 일하는 사람들. 그다음에 이제 외부 고객은 실제로 이제 이 프로젝트를 사용할 실사용자. 물론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겠죠. 네네. 내부 고객을 먼저 설득해야 되나요? 외부 고객을 먼저 설득해야 되나요? 아니면 둘 다를 동시에 설득해야 되나요? 이게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도입하냐, 이걸 가지고 비용을 집행해서 프로젝트를 진행하냐는 결국은 그러니까 고객의 결정 권한이기 때문에 일단 고객을 설득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외부 고객. 즉 네네. 우리 이제 프로덕트를 최종적으로 소유하고 이 프로덕트를 이용해 가지고 어떤 부가가치를 올리는 그런 주체를 지금 의미하시는 거죠. 네네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 과정에 있어 가지고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의 이제 장점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설명을 이제 해주실 텐데요. 고객은 어떤 장점을 얘기했을 때 가장 표정이 밝아지시나요? 장점을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도입하는 이유 혹은 이거로 그 좋아지는 장점의 카테고리를 얘기하면 비즈니스 민첩성, 장애 격리, 그 다음에 확장성 측면이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 이미 페인 포인트를 명확하게 느끼고 있는 경우에는 잘 설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장애 격리랑 확장성은 저희가 이전의 전통적인 아키텍처에서도 항상 또렷하게 느끼는 거기 때문에 요걸 알고 계시는 분들은 특별히 답을 구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이미 뭔가의 방법을 찾아서 모놀리식이건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건 해결하고 있는 경우가 많고 나머지는 비즈니스 민첩성인데 이 비즈니스 민첩성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연관된 게 배포가 어려워하는 배포의 고통이거든요. 이걸 알고 있는 고객인 경우는 이제 좀 수월하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요걸 모르는 고객인 경우에는 여러 가지의 그 긴 설명이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결국 이제 뭐 양쪽으로 이제 나누는 게 물론 우리 이제 업 자체가 항상 그렇게 나눠지지는 않지만 대부분 이제 B2B 이제 기업향, 그다음 B2C 우리 이제 일반 고객향 이렇게 나눠지는데 그럼 아까 말씀하신 그 세 가지 이제 관점에서 B2B 쪽이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에서 더 우호적인가요? 처음에요. 나중에는 결국 다 이제 우호적으로 이제 이렇게 우리가 바꾸는 게 이제 목표라면요. 아니면 이제 B2C 쪽이 더 마이크로 서비스에서 우호적인지 그것만 한번 설명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B2C가 더 먼저 받아들이고 더 우호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B2C 같은 경우에는 장애격리나 그 확장성 측면에서 불특정의 다수의 그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 서비스이기 때문에 이 측면에서 이미 적합하다라고 느끼는 경우가 많고 특히 우리가 뭔가 이커머스를 하고 있는데 저쪽 경쟁사의 이커머스에서 우리가 하지 못한 기능을 더 빨리 반영하는 걸 보다가 보면 직접적으로 우리가 민첩성이 떨어지다는 걸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B2C는 더 그 도입을 해야 되는 이유를 더 쉽게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도입해서 성공한 사례를 보면서 우리도 그걸 레퍼런스 삼아서 도입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고요. B2B는 직접적으로 비교를 할 수 있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것은 우리가 계획 베이스로 간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서 민첩성을 조금 늦어도 우리가 사용자들을 설득해서 큰 문제가 없다라는 생각을 가진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실제로 B2B 엔터프라이즈 시스템들도 내부적으로는 그 기능을 변경하는 데 걸리는 리드 타임을 상당히 중요한 KPI로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줄이는 거에 대해서는 다들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기존에 해오던 방식 한도 내에서는 다들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더 단축이 될 수가 없다라는 생각을 조금 하고 계시는 것도 같아요. 네. 현재 모든 기업들이 최선을 다해가지고요. 정말로 저는 어떤 표현을 쓰느냐면 이제 마른 수건에서 물이 나올 때까지 최적화를 많이 해놨기 때문에 실은 이제 이거보다 더 최적화를 할 수 있을까? 라는 이제 고민 포인트 있는 거 이제 잘 알고 있고요. 만일 그거 자체를 깰 수 있는 어떤 획기적인 방법이 있다면 정말로 이제 많이 이제 관심을 이제 가지시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특히 이제 아까 말씀하신 B2B 쪽은 정말 이제 최적화가 거의 이제 굉장히 잘 돼 있다고 이제 보여지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 쪽은 또 누수되는 지점. 그다음 또 이제 배포하다 보면 여러 가지 아까 특히 이제 배포의 고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100% 동감하거든요. 이제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이제 리드 타임 관련해 가지고 조금 더 최적화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다. 이렇게 지금 제가 이제 생각이 드네요. 네네네. 예. 여러 가지 인사이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